자, 좋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돈귀신이네요. 돈귀신? 네. 돈귀신? 돈귀신에 대해서 아세요? 돈하고 관련됐으니까 도박 같은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노름귀신이라고 그러지. 할머니들이 야 노름귀신 붙었냐? 막 아, 그런 말 나 들어본 적이 있어. 아, 그런 말이 또 있구나. 혹시 그러면은 돈귀신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뭐. 그 제가 구미호전 거기서 할 때 온갖 귀신들이 다 나오는데 네. 돈귀신은 그때 못 본 것 같고요. 약간 비유적인 말인 것 같긴 해. 돈귀신 붙었냐? 돈귀신 붙었냐? 막 이런 비유적인. 이거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 일을 하는 건 돈 때문이잖아요. 네. 맞으세요? 나 넘어왔어. 나이스. 저 순간 오케이. 그랬잖아요. 그 만약에 로또 1등이 당첨된다면 어느 정도 상상은 하잖아요. 네, 나 그렇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로또 1등 되시면 어떻게 쓰실 건지. 일단 저도 뭐 평범하게 큰 집을 사서 지금 어머니들 장모님 어머님 두 분이 각자 계신데 두 분 다 모시고 싶습니다. 와, 이거 남자의 로망이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약간 돈귀신에서 살짝 벗어났는데 김범래 배우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고르셔서 뽑아 주셔야 돼요. 지금 정하라고요? 네네, 지금 정하면은 바로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러시면은 제가 늘 이런 한호 씨 스타일이에요. 선택하겠습니다. 나 이제 이거 안 해. 근데 이거 모으면 오래 다 안 해주시더라.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돈귀신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설의 아싸님 사연입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지방의 어느 한 기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은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라 생각해 그만뒀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제 성격에 못 이겨 홧김에 나와버렸죠. 지인들을 만나 그곳의 대표와 대표 라인을 타는 간부급 사람들을 신랄하게 깠어요. 지인들도 같이 동조해 욕해주면서도 그런 저를 걱정해줬어요. 오늘 술도 마셨겠다. 확 가서 대표 멱살이라도 잡을까? 제가 금방이라도 술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자 지인들이 뜯어말렸습니다. 지인 중 한 형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을 운운하며 겨우 말리고 나서야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정신이 드니까 당장 막막한 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잘 말해서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볼까 싶으면서도 큰 소리치고 나왔는데 받아주겠어? 같은 생각이 들어 망설여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용기를 내볼 걸 후회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6월이 지나고 7월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근로장려금이 조금 들어와 그걸로 통신비와 월세를 내고 나니 잔고가 얼마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가지고 있던 컴퓨터를 지인에게 팔아넘길 정도였어요. 그 시기에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있던 기관의 대표에게 퇴사했다고 보고받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연락이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퇴사가 확정된 거나 진배 없었죠. 절망적인 상황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주변 지인들이 만류했습니다. 이 시기에 지인분들이 아주 큰 도움을 주셨어요. 거의 보름 내내 최소 하루 한 끼는 이분들에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언제 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음식을 거의 흡입했어요.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체할라. 돈귀신이 씌어서 그래. 일을 다닐 때도 주변에서 악기가 씌었다, 돈귀신이 씌었다 라는 말을 종종 듣기는 했어요. 누가 봐도 제가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구석에 고립되려고 했대요. 저도 이런 소리를 매번 들으니까 국립병원 정신과에도 가 검사를 받아봤지만 지극히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선 자꾸 말이 나오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이렇게 맨날 얻어만 먹으니까 미안하다 말했지만 지인 형님들은 취업하면 네가 사면 된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평생 이처럼 거지같이 살 순 없다 생각해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제 맘처럼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7월 중순 다니던 기업 대표님을 찾아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지만 이미 마음 떴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간 거니 실업급여 또한 못 받을 거란 말도 덧붙이면서요. 막막한 심정에 김 장로님이라는 분께 사정을 말하고 급한 대로 돈을 빌렸습니다. 일단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해 일자리를 구할 요령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전까지 얘기만 들었지 코인이라는 종목에 문외한이었습니다.
광고형 문자였지만 저는 한 단어에 꽂혀 눈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억 6천만 원. 지금 얼마만큼의 코인이 남아있는데 이걸 환산하면 2억 6천만 원이나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속에 잠들어 있던 동기신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 돈은 네 거야. 어서 연락해봐. 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문자에 있던 링크를 누르고야 말았어요. 속으로는 사기가 아닐까? 이게 그 보이스피싱인가? 별 생각이 다 들면서도 손은 정직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새 담당자와 상담하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제 질문에 담당자는 능숙하게 전문 용어를 사용해가며 저를 유혹했어요. 담당자가 하는 답변이 마치 저에게 속삭였던 동기신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톡으로 하자는 말에 제 딴은 기지를 발휘했어요. 갖가지 이유를 대며 다른 메신저로 대화하고 싶다고 했죠. 이게 정말 사기라면 여기서 당황할 거라 생각했는데 담당자는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의심을 조금 거두자 담당자는 제 신용정보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인적 사항을 물었어요. 신용도나 대출 정보를 알아야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는 말에 술술 불어버렸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채팅을 써야 한다고 해서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본격적인 지급을 위해 담당자가 단체방으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단체방엔 저 말고 다른 2명의 여자도 있었어요. 담당자는 한꺼번에 말하기 위해 이 단체방에 모았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취소 수수료라는 걸 내야 했는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저는 91만 원을 내야 했고 다른 여자 2명도 저와 크게 차이가 없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사이 다른 2명은 바로 입금했는지 인증사진을 올렸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 같은 메신저 방에 있던 2명의 여자는 입금 확인했다면서 감사 인사와 함께 정말 입금액이 찍힌 인증사진을 올리곤 방을 나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눈이 돌아 통장 잔고를 확인해봤지만 잔고는 10만 원 남짓뿐이었어요. 뭐해? 너도 저 돈을 가질 수 있다니까. 저것만 내면 된다잖아. 그 순간 동기신이 재차 저에게 속삭였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주인에게 전화해 다짜고짜 100만 원만 보증금에서 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거절하였고 하는 수 없이 앞서 밥을 자주 사주던 지인 형님께 사정했어요. 형님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인증사진을 보고 눈이 돌았던 제가 끝까지 설득하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네, 취소 수수료 입금 확인됐습니다. 이제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취소 수수료를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인지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거금 1,3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다시 돌려준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던 형님에게 연락해 사정을 말했더니 화를 냈습니다. 인지세? 내가 보기엔 네가 당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 진짜 돈귀신이시였나? 그제야 정신이 퍼뜩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은 형님에게 불려가 술 한잔하며 잔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경찰서로 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빌렸던 돈은 갚아드렸지만 제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경찰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같다며 찾을 기대는 크게 하지 말라더군요. 지금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91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해요. 제 사연을 보며 딱 봐도 사기인데 그걸 속냐? 라고 비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돈귀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라며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돈귀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냥 눈이 돌아 환청을 들은 걸까요? 전자든 후자든 돈귀신이 언제 또 나타나 제게 속삭일지 많이 두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이게 없어져야 되는 범죄 중에 하나인데 혹시 뭐 주변에 당하신 분은 없으시죠?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아버지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업이 좀 잘 안 되셔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돈 좀 알아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이제 보이스피싱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줄 테니 일단 이만큼만 입금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또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홀린 맞아, 거죠. 맞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돼서
굴러가가지고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니요? 본인 4억 4천 벌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금방 변제할 것 같은데. 불효자네. 맞습니다. 불효자예요? 네, 전 불효자입니다. 예. 저는 물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들어요? 네. 그럼 너 돈귀신 붙었냐라는 게 돈을 밝혀서 돈귀신이 아니라 이 얘기 들어보면은 물론 밝히는 것도 있지만 좀 다른 느낌의 돈귀신이에요. 돈을 쫓는 사람을 돈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거려서. 네네네. 돈. 그러면은 이게 돈귀신 씨였네. 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말일까요? 뭐 약간 뭐 귀신 붙었네. 아유 저거 귀신 붙었네라고 하는 게 네. 저거 미친 짓 하네라는 부분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름 귀신, 뭐 밥 귀신 붙었냐, 뭐 이런 거 그런 계열이 아니었을까. 이 사연은 돈귀신이 붙은 게 아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맞아. 절박한 상황에서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누구나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누구나 이 정도 상황이면 절박한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귀신이 붙은 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죠.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건 돈귀신의 말이 아니라 본인의 이제 그 숨겨 있던 속마음이 이렇게 막 들리는 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정확하게 귀신 붙은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죠. 피해자죠. 그러면 이런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뭐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도 정말 피해자분이 계속 있더라고요. 네. 계속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속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정보를 믿으면 안 되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청에서 전화 왔다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검찰청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검찰청? 하면서 이제까지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돌아가잖아요. 아,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지? 내가 뭐 했지? 내가 뱅지한테 욕했던 게 그게 걸린 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맞아요. 돈을 갈취하는 맞아요. 건데 이게 이제는 국가 기관도 믿을 수 없으니 저는 심지어 그 사건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젊은 청년 한 분이 자살했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네. 이제는 핸드폰이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사실. 집에 전해서 안녕하세요. 맞아요. 혹시 뭐 카노 있나요, 어머니? 뭐 이러면서 그 시절이 조금 그립긴 해요. 사실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악용도 되는 것 같고 사실 이런 식이면은 그 삐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될 게 저도 겪었던 일인데 물건을 사려고 네. 그 네이버 네. 같은 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잖아요. 네. 근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카톡으로. 그래서 이제 구입이 훨씬 싸니까 거기 주소를 들어가면 똑같이 맞아요. 네이버 페이 결제하는 창이 떠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제를 할 뻔했는데 저는 의심병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홈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홈이 안 눌러지더라고요. 나는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많아요. 나도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속을 뻔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네. 너 가짜네 했더니 카톡으로 막 욕을 맞아요.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이 좀 믿을만한 사이트라고 구매 후기도 있고 심지어 구매 평도 있기를 이거는 믿을만하다고 했는데 똑같이 그걸 보내더라고요. 이것도 이상하고 해봤더니 똑같이 가짜 창이 뜨다. 싼 게 비식떡. 그러니까 쌀 때는 왜 싼지를 또 의심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네이버만 그런 거는 아니겠죠 물론. 네, 뭐 그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 은행 창도 똑같이 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일단 모르는 번호는 아예 전화가 안 받아지게끔 했어요. 그래서 네 번호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됐구나. 네네, 연결 못 하게 해놨어요. 네, 어제 방송각 잡으려고 그랬는데. 네.